자, 그러면 청담고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청담고는 내신 등급이 상대평가기 때문에 전체 학생 인원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청담고 작년 기준입니다. 1학기, 2학기로 나눈 이유는 1학기 때 인원수가 208명이었는데 중간에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좀 인원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가서 2학기는 185명으로 조정이 됐고요. 총 학급은 9반이고요. 지금 등급 1등급 같은 경우 4%인데 1학기 때는 208명이기 때문에 1등급이 8명까지고 2학기 때는 명수가 줄어들어서 7명까지고요. 2등급 11 누적인 거죠. 그렇죠? 11%까지 2등급이었는데 1학기 때는 22명, 2학기 때는 20명으로 상대적으로 청담고 인원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1등급, 2등급 인원수도 상대적으로 타 학교에 비해서 적다는 부분, 그 부분이 청담고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교재는 어떤 교재로 시험 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겠죠. 당연히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선 첫 번째 카테고리 3가지 카테고리로 정리가 되고요. 교과서는 지학사 민입니다. 많이 쓰는 교과서는 아니고요. 청담고에서 지학사 민을 쓰시고 보통 중간고사 2과 기말고사 2과로서 1, 2과, 3, 4가 이렇게 진행이 포함이 되고요. 학력평가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또 들어가죠. 고1 모의고사 한 세트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2021년 6월달 몇 개, 9월달 몇 개에서 여러 개 섞어서 컨비네이션을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18번부터 해서 장문 독해 45번까지 풀 세트가 보통 들어가는 것이 시험 범위고요. 다른 학교처럼 부교재가 있지는 않습니다. 청담고 같은 경우는 부교재가 따로 있지는 않고 외부 지문을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브레이킹 뉴스라고 해서 경제라든지 사회라든지 여러 뉴스 아티클을 가져오셔가지고 사이트입니다. 브레이킹 뉴스라고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아티클을 가져오시는 경우들이 있고 아니면 원서 소설을 가져오시는 일부를 발췌해서 프린트물로 나눠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교과서 지문에 있는 지문과 같은 토픽에 예를 들어 교과서 지문에 우화에 관련된 토픽이 있었다면 그것과 연관된 지문을 가져오셔서 외부 지문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교과서 학력평가 외부 지문으로 다양한 색깔의 시험 범위를 넣는 것이 조금 특색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독해력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는 학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부 지문들에서 좀 까다로운 어휘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지문들을 잘 이해하고 시험에 나왔을 때 그 지문을 빠르게 읽고 답의 불일치, 일치 같은 경우도 문제도 선택지가 영어로 출제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문들도 빠르게 읽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청담고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독해력을 많이 요구하는 학교라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청담고등학교 내신 시험의 특징이요. 내신 과목 중에 가장 어려운 난이도입니다. 수학이나 국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게 내시지는 않고요. 범위가 되게 많아서 암기해야 될 것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영어는 어렵습니다. 영어는 어렵고 청담고등학교 자체 내에서 영어 잘하는 친구들도 아주 많고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풍부한 소스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시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독해력을 아주 요구하는 학교고요. 난이도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시험 범위 아까 보신 것처럼 교과서와 학력평가 외부 지문이 들어가는 부분, 네, 지금 브레이킹 뉴스와 소재 연계 외부 지문이 포함된다는 거. 근데 여기서 이 외부 지문에 주의에 초점을 둬야 될 게 무엇이냐? 시험 범위가 이제 시험 일정이 딱 정해지면 시험 범위가 쭉 다 나오는 학교들도 있고 한데 청담고등학교 같은 경우 교과서나 학력평가 같은 경우 모의고사 같은 경우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 시험에 임박해서 한 2주 전에 그쯤 해서 뒷부분에 가서 배부를 하시기 때문에 그 배부되는 양, 갑자기 몰려들어온 학습량을 다 흡수하기에는 많이 힘들죠. 그렇죠? 후반부 내신 대비 후반부에 몰려오는 시험 범위들이 많이 있어서 그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을 학습할 수 있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학교라는 부분. 네, 외부 지문이 늦게
배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학습을 좀 아주 인텐시브하게 강하게 짧은 기간 동안 잘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시험 대비를 잘하는 관건이고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특징을 말씀드렸고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시험 분석을 해드리자면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독해 영역이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요. 독해 문항이 막 너무 어렵고 변형이 엄청나게 많이 되지는 않지만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본문을 읽고 선택지를 읽는데 그 선택지의 어휘들도 어렵게 내시는 경우도 있고 선택지가 영어로 다 길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본문만 읽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에 있는 문장을 읽으면서 또 다른 독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얼마나 단축시키느냐, 얼마나 스피디하게 정확하게 해석을 하느냐가 시험 문제를 잘 푸는 것의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독해 부분이 난이도는 어렵진 않으나 길이 면에서 길기 때문에 그걸 잘 시간 배분을 잘해서 문제를 신속하게 빠르게 잘 푸는 부분이 가장 힘들고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휘, 어법 같은 문항수로 1학기 때는 21% 차지했고 2학기 때는 어휘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어휘는 청담고는 영영풀이 문항을 내시는 걸 좋아하십니다. 뭐 예를 들어 answer choice에 전부 다 영영 데피니션을 주시고 그 영영 데피니션에 해당하는 단어를 윗글해서 찾을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뭐 모두 고르시오. 아니면 찾을 수 있는 것을 고르세요. 찾을 수 있는 것만 모아서 답을 찾으세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어법 문항은 특징적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뭐 특징적인 부분은 따로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밑줄 그은 상태에서 어법상 오류를 모두 찾으세요. 아니면 밑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고난이도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법 문항들은 1학기 때는 6급 문항이었는데 2학기 때는 어휘로 많은 문항이 넘어가면서 세 문항이 출제되었고 서대편 같은 경우에는 1학기, 2학기 때 전부 다 4문항이 출제되어서 중간고사 1학기, 중간, 기말고사 동일 32문항이고요. 문항수 적지는 않죠. 그렇죠? 네. 적지는 않은 문항으로 독해 부분이 길이가 길어서 거기서 시간 배분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고득점의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시험 범위에 들어간 섹션별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과서, 모의고사, 외부 지문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교과서, 모의고사, 외부 지문 동일하게 비슷한 포션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 교과서는 무시해도 될 정도로 적은 분량이 나오는 게 결코 아니고요. 교과서에서도 30%가 넘는 10문항이나 출제가 되고 2학기 때는 한 문항이 더 늘었네요.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 영역에 힘을 줘서 학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모두 충실하게 학습하는 것이 좋은 등급을 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선 첫 번째 어휘 문항 특징부터 살펴보고 기출 예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휘 문항은 아까 말씀드렸죠. 영영풀이 문항이 많이 제시가 된다는 거. 본문이 있으면 answer choice로 영영 definition을 주시고 다음 주 본문에서 밑줄 아래에 있는 영영 풀이를 찾을 수 없는 단어를 골라내세요. 이런 식으로 나시는 걸 좋아하시고요. 객관식 빈칸 유형, 본문의 빈칸을 뚫어놓고 거기에 들어갈 적절한 어휘를 찾아라. 또는 서술형 빈칸 유형으로 해서 뚫어놓고 거기에 들어갈 적절한 어휘를 써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약간 변별 문항을 어휘 문항으로 주시는 것이 어휘 문항의 특징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출예제 가지고 왔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 외부 지문에서 가져온 문항이고요. Dear Abby라고 해서 카운슬링 하는 웨브사이트에 있는 그 칼럼을 가지고 오신 것이고요. 지금 영영풀이에 해당하는 것줄 윗글에서 찾을 수 없는 단어의 개수를 찾아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어진 보기가 여러 개가 있고요. 각각의 단어들이 본문에 있는지 없는지 살펴서 찾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읽고 찾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 문항인 거죠. 그러니까 신속하게 이 단어가 이 주어진 데피니션이 무슨 단어인지를 캐치를 하고 그것이 본문에 있는지를 찾아서 빠르게 문제 푸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어렵다기보다는 간혹 또 영영풀이에서 어려운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난이도가 높아서 푸는 것이 힘들기보다는 시간이 많이 할애되는 문항수 쪽으로 문항 유형으로 내신다는 게 그게 어휘 문항의 특징이고요.
네, 또 다른 어휘 문항인데 서술형입니다. 지금 본문에 있는 글을 읽고 어휘 문백상 적절하지 않은 단어를 찾아 바꾸는 것인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present, same, general이라는 단어를 각각 반의어로 고쳐야 하는 것이니까 충분하게 지문을 모의고사 지문이었는데 지문의 내용을 충실히 이해를 했다면 네,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은 없겠지만 지문을 읽고 정확하게 어떤 단어가 잘못되었는지 다시 찾으려면 그걸 빠르게 속독하고 캐치하는 것이, 그러니까 또다시 말씀드리자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유형이라는 거, 그게 특징이라는 거. 그게 어휘 예제였고요. 네, 또 다른 예제가 또 있었네요. 네, 한 문항 더 있었고, 모의고사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이 부분도 본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면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오히려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기 쉬웠겠죠. 네, 이런 유형으로 어휘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어법 문항의 특징입니다. 어법 문항 아까 말씀드렸죠. 난이도가 있는 경우에는 밑줄 없이 어법상 틀린 부분을 모두 고르는 난이도가 높은 문항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밑줄치 문장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모두 고르시오. 모두 고르시오. 좋아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서답형에서 본문이 있다면 그 본문에서 어법상 오류가 있는 것을 찾아서 그 오류를 정확하게 다시 고치는, 수정하는 형태로 어법문에 출제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어법사항은 범위가 없습니다. 제한된 범위가 없기 때문에 모든 문법사항을 포괄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특히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정도의 문법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 그 부분은 정말 남은 시간 동안 시간 할애를 많이 하셔서 네, 반드시 정리를 하시고 고등학교 3월달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출예제 어법입니다. 네, 1학기 중간고사 교과서였고요. 지금 어법상 어색한 것이 있는 문단만을 고른 것은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줄이 없습니다. 밑줄 없는 상태에서 어법사항을 오류가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고요. 지금 A, B 문단이었는데 어법 포인트는 수일치 관계대명사 부분에 지금 어색한 것이 있는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찾는 것이었는데요. 네, 핵심 사항들 수일치라든지 관계대명사, 준동사, 가정법, 아니면 병렬구조 이런 것들은 특수구문까지 다 공부를 더 해놓으면 좋고요. 어쨌든 핵심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들은 반드시 숙지하시고 계셔야 된다는 부분. 네. 두 번째 어법 문항인데 이제는 밑줄이 있는 상태인 거죠. 밑줄 친 것 중에 어법상 틀린 것의 개수는 해서 지금 모의고사 지문을 가져와서 밑줄을 그어놓고 어법상 오류를 만들어 놓고 지금 답을 찾으시라고 내신 문제이고요. 문항이고요. 수동태가 이 문제의 키포인트였고, 수일치 다시 대두되었죠. 수일치, 관계대명사, 병렬구조. 네, 나오는 핵심적인 부분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야 되신다는 부분. 네,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독해 문항입니다. 지문 변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변형이 없진 않은데 막 심각하게 아주 못 알아볼 정도로 변형해 놓으시지는 않으시고요. 어휘를 살짝쿵 바꾸신다든지 구문의 변형이 있거나 추가를 좀 내용 추가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게 독해 문항의 특징이고, 2차 추론 문제, 네, 본문을 읽고 뭐 다음 본문을 읽고 나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뭐 다음 본문을 읽고 뭐 질문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답할 수 없는 것은 등의 2차 추론 문제가 출제가 되고, 길이가 긴 부분, 독해는 난이도가 어렵다기보다는 길이가 길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게 특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이가 긴 선택지가 영어로 출제가 되면서 일치 불일치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본문을 읽고 다시 또 다른 새로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문제를 얼마나 독해를 정확하게 얼마나 짧고 빠르게 이해해서 답을 도출해내느냐가 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키포인트라는 그 부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고요. 기출예제입니다. 독해 1학기 기말고사 외부 지문에서 이제 나왔던 것을 가져와 가지고 지금 패러그래프당 단락을 잘라 가지고 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지문을 쭉 읽고요.
거기에 대해서 true, false, 적절한 거 일치 문제를 찾는 건데 일치 문항에 대한 것도 보기가 여러 가지가 있고 문장 자체도 길이가 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게 읽어서 답을 유출해내느냐? 네, 시간 싸움이 대단히 중요한 독해 영역이라는 거 다시 한번 예제로 설명드렸고요. 1학기 중간고사 교과서 부분이고요. 네, 일종의 추론 문제라고 말씀드리죠. 일치 불일치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대답할 수 없는 질문만 보기 위해서 고른 것, 지문에서 읽고 이해하고 각각의 이 지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주어진 것도 A번부터 H번까지 여러 개가 있는데 확인을 하고 답을 유추해야 된다는 거, 정확하고 빠른 독해가 관건이다. 네, 서답형 문항의 특징입니다. 서답형 본문에 숙지가 있으면 어려움 없이 쓸 수 있는 수준.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는 않고 본문 독해 지문에 대해서 내용 이해만 하고 있다면 서답형 문장 쓰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그렇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 쓰기, 뭐 본문을 읽고 요지를 완성해야 되는데 빈칸에 뚫려있는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어휘를 쓰라든지, 아니면 또 2학기 때 출제가 되고 1학기 기말고사 때부터 출제가 되었던 건데요. 지시대명사가 지칭하는 말을 영작하기. 본문이 있으면 it이나 뭐 them, 뭐 they, he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지칭을 주는 거죠. 그 지시대명사가 의미하는 말을 영작하기로 출제되는 유형들도 있었고요. 요약문 완성하기 유형으로도 출제가 되는데 본문 어휘를 활용하던가 아니면 어형 변화를 해서 뭐 명사를 동사로 만들어낸다든지 그렇게 어형 변화를 필요로 하는 요약문 완성하기 유형으로 출제가 된 부분이 서답형 문항의 특징이고요. 기출예제 영작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교과서 제목 교과서에 있는 문장들의 쓰기인데요. 지금 교과서에 있는 문장들 중에서 가끔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청담고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구문이 들어간 문장이 아닌데도 그냥 툭하니 시험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어진 단어들이 있고 글자 수가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용 변화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증상과 증상들은 필요와 시국 부진을 포함한다. 그래서 지금 symptoms라는 단어가 있고 지금 appetite라는 단어는 없네요. 그 단어를 활용해 가지고 네, 문장을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구문은 있지는 않습니다. 있지는 않은데 본문에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영작하는 것, 얼마나 학습을 충실하게 해두었나, 그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부분인 거고요. 두 번째, 요 부분도 교과서 문장인데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완료 시제와 수동태가 들어가 있는 문장인 거죠. 그래서 have existed, have been used 해서 현재 완료 수동태와 현재 완료 시제가 들어간 문장을 주어진 단어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활용해서 네, exist는 뭐 PP 형태로 써야 되는 거고, 뭐 다른 추가적인 단어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많네요. 그런 문장들 추가적인 문장 단어를 포함시켜서 글자 제한수에 맞춰서 문장을 완성하기, 이런 패턴으로 출제가 되는 게 청담고의 서술형이고요. 네, 1학기 중간고사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지문인 거고, 참 본문에 있는 문장 하나를 딱 따오셔가지고 A에 들어갈 문장을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서 완성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complet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지금 completed 해서 분사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 뭐 turn이라는 동사 into, turn into라는 전치사와 함께 써서 문장을 완성하는 이런 유형으로 모의고사에 있는 일부 문항들을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서 완성하는 이런 패턴으로 출제되는 것이 영작의 또 다른 형태의 문항이고요. 네, 이제 1학기 기말부터 해서 2학기에 출제가 되었던 유형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부 지문이고, 아까 Dear Abby라고 해서 컬럼에 있던 지문인 건데요. 지금 지칭을 주는 거죠. 뭐 이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써라. 그 다음에 뭐 이것이 뭘 언급하는지 써라. 그 다음 빈칸에
C로 시작하는 단어죠. 이니셜 에러는 줬는데 여기 데피니션을 주면서 여기 들어갈 핵심어가 핵심어에 해당하는 거죠. 난이도가 있는 단어를 완성해라. 그다음 빈칸에 들어갈 두 가지 월드 컬러케이션인데 의미를 주고 들어갈 단어 어휘를 써라. 이런 식으로 어휘 문제인데 서답형으로 풀어내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 이게 서답형 기출 예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까지는 이제 청담고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전반적인 특징과 각각 영역별의 특징 말씀드리고 기출 예제 풀어봤는데요. 이제 다음엔 그럼 뭐 그렇게 진행이 된 특징이 그렇다 하면 그럼 KNS에서는 어떻게 아이들을 내신 대비를 시키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전반적인 내신 대비 수업의 플로어를 말씀드리자면 주 1회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주 1회 수업으로 조금 이따 스케줄 보여드릴 텐데 화요일과 토요일에 수업이 개설이 될 거고요. 시험 대비 기간은 7회차 또는 8회차 시험 날짜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전반적인 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세션과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교과서 본문 학습을 합니다. 교과서가 두 과가 들어가고 아까 보신 것처럼 포션이 30%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충실히 해야 되는 거고요. 핵심 문장 암기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중요한 부분 문장들 모든 통문장을 암기를 할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구문이 들어간 문장들은 아니면 중요한 어휘 들이 들어간 문장 같은 경우는 암기를 해야 되고요. 기출 문제도 풀고 거기에 따른 학습을 얼마나 했는지 리뷰 테스트도 매 시간마다 보게 되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세션에서는 모의고사가 들어가죠. 고1 모의고사가 한 세트 들어가거나 아니면 섞어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럼 모의고사 범위 학습하고 여기서도 중요한 문장들이 아까 보신 것처럼 한글이 지워지거나 하는 빈칸을 뚫어놓고 서술형을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핵심 문장은 암기를 시키고요. 네, 모의고사 학습한 지문에 대해서 변형 문제 저희가 만들어서 풀립니다. 변형 문제를 풀려서 내용 이해를 확실히 하도록 중요한 어휘들이 어떤 거고 어법이 어떤 거고 문장은 어떤 것들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요지가 뭔지 학습할 수 있도록 변형 문제를 풀리는 것이 세 번째, 네 번째 세션이고요. 또 다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외부 지문이 있었죠. 이제 시험 기간에 임박해서 거의 끝부분에 배부되는 외부 지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뒷부분을 좀 빼놨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세션에서는 외부 지문 학습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외부 지문에서도 중요한 문장들을 암기를 해 두어야지만 서술형이라든지 또는 빈칸에 들어간 어휘들이나 수거들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핵심 문장 암기하고 이 부분 외부 지문 학습, 외부 지문에 대해서도 변형 문제를 풀어서 이해력을 도모하게 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 7번째 또는 마지막 회차가 8번째로 끝난다면 어쨌든 마무리 최종 정리를 합니다. 시험 범위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점검을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하던가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점검을 해서 그 부분을 다시 수업을 해주던가 보충적인 자료를 아이들에게 제시를 하던가 하는 식으로 최종 정리를 한 번 더 하고요. 마지막 시험 일자가 정해지면 직전 보강을 하는 요 플로우로 진행되는 것이 내신 수업의 진행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내신 수업 구성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정규 내신 수업이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요일 7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 2시부터 5시 수업이 있고 그 수업 시간에는 내신 진도가 나가게 됩니다. 충실하게 내신 진도 빠르게 진행시켜서 아이들 학습시키는 거고요. 개별 클리닉이라는 건 제가 진행을 하는 거고요. 아이들 각각 아이들이 스케줄이 다 달라서 아이들과 조율해서 시간을 정해서 개별 과제 점검,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를 하고 학습이 되어가고 있는지 프로세싱을 체크도 하고, 그다음에 개별 진단,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문제풀이가 더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개별 진단을 해서 아이들과 1대1 클리닉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주말 클리닉은 학원 자체에서 진행되는 시간이고 조교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 10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고, 이 수업 시간에는 클리닉 시간에는 개별 아이들 학습 점검을 한다기보다는 암기 재시험을 치게 됩니다. 아까 보시는 것처럼 핵심 문장들을 암기를 해야 되는데 미처 준비가 못 돼서 수업 시간에 끝나지 못한 경우에는 암기 재시험을 주말 클리닉에 와서 완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내신 대비 수업의 구성이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계속 내신 대비 수업만 얘기하는데 그럼 정시 중비 수능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럼 정규 중학교 때처럼 정규 수업은 없는 건가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등 영어 학습의 사이클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3월달 학기 하게 되면 바로 중간고사 대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3월, 4월 대비가 들어가고 중간고사 끝나면 다시 또 이렇게 기말고사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말고사 대비를 해서 6월달까지 1학기가 마무리되고 나면 여름방학 때 수능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정시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시도 많이 확장되고 했으니 정시 공부를 하고요. 다시 이제 9월달에 가을학기가 시작되면 2학기 중간고사 대비가 들어가는 거고 10월달에 중간에 맞물려서 들어가는 기간이 있을 거고요. 12월까지 2학기가 마무리되면 이제 방학 동안 다시 정시 공부하는 요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이 고등영어학습의 1년 캘린더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떤 경향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지, 어떤 패턴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설명드린 부분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잘 살펴보시고, 우리 아이를 맡기면 잘 관리가 되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 싶으시면 저희 학원으로 맡겨주시면 아이들이 잘 관리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